보안 관계에 대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사실 이제 우리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몇 가지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잠깐 물어봤더니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 또 이렇게. 물론 이제 사례에 관련된 그 에비던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에비던스를 이제 보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가능한 뭐 오늘 그다음에 다음 시간 해서는 가능한 좀 다양한 주제들을 소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컴플리먼터리티에 대한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팀 프로덕션에서 뭐 자세하게 소개는 하진 않을 거고요. 뭐 스포츠 경기 혹은 프로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 야구, 뭐 축구, 그다음에 NBA 뭐 이런 관련된 얘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즈라든가 혹은 뭐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 팀 프로덕션에 관련된 거, 보안 관계 이런 사례들도 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익스트림 컴플리먼터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그 보안 관계가 극단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보안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의 생산함수라는 측면에서 Extreme Complementarity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단 한 사람이 셔킹을 한다면 이제 팀의 성과가 제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이런 의미에서도 이제 우리가 Extreme Complementarity라고 이야기를 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보안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다른 측면에서도 그 극단적인 형태의 보안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가서 두 번째 섹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보안 관계가 존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그 이해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팀의 동료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또는 다른 모든 팀원들이 셔킹을 하고 있을 때 나도 셔킹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의사결정을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보려고 하는 생산함수의 형태는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extreme complementarity를 보여주는 생산함수고요. 뭐 이러한 생산함수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 우선 이제 Q는 그룹의 퍼포먼스 혹은 그룹의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고요. E1은 첫 번째 팀원의 노력 수준, E2는 두 번째 워커의 노력 수준, N은 N번째 워커의 노력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 노력 수준은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26장의 처음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셔킹을 한다면 0의 값을 갖고 워킹을 한다면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그래야 이제 문제가 좀 단순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타 i는 i번째 워커의 생산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타 1은 첫 번째 워커의 생산성, 세타 2는 두 번째 워커의 생산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생산성이 만일 다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워킹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E1도 1이고 E2도 1이고 EN도 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결국 그룹의 아웃풋은 누가 결정하냐면 가장 낮은 생산성을 갖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생산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타 1, 세타 2에서 세타 n까지 다 1이니까 노력 수준이 다 1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룹의 아웃풋은 당연히 세타 1부터 세타 n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그룹의 아웃풋이 되는데, 그 말은 곧 생산성이 가장 낮은 바로 그 사람의 생산성이 그룹의 아웃풋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산성의 차이는 보지 않을 거고요. 모든 사람들의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이제 weakest link 생산함수라고 부르고요. 또는 뭐 완전 보완 관계의 생산함수, 완전 보완.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weakest link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제가 정의를 적어놨는데요. The person who is making the least contribution to the collective achievement of the group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팀의 기여도가 가장 낮은 바로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weakest link라고 하는데요. 그 weakest link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은 팀의 기여도가 가장 낮은 사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성과 혹은 그 사람의 노력 수준이 그룹의 노력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 바로 팀의 성과를 결정하게 되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성이 결국 가장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생산성이 가장 낮은 사람의 바로 그 생산성이 그룹의 성과를 결정하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생산성이 이렇게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이거 이제 모든 사람의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mean 모든 사람들이 뭐 일을 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산함수를 표현을 했고요. 만약에 세타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겠죠. 세타의 E1, 세타의 E2 해서 세타의 EN이라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산성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경우, 첫 번째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그러면 이 값은 바로 세타 다 세타가 돼서 결국은 세타가 되고요. 두 번째, 단 한 사람이라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워커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로, E1이 제로니까 뭐 세타는 곱한 값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제로가 돼요. 이런 형태의 생산함수를 단순히 그냥 모든 노력 수준의 세타를 곱해놨으니까 바깥에 이제 끄집어내서 세타를 곱한 형태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경우에 이 값은 1이 되고요. 그래서 그룹의 아웃풋은 세타가 됩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E1이 제로라고 하면 이 값은 전체가 제로가 돼버리고, 그러면 앞에 세타를 곱해도 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냥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생산성이 동일하다면 세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그냥 곱해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 모든 팀원들의 생산성 혹은 능력의 차이, 생산성은 동일하다, 혹은 뭐 능력의 차이는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가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생산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파트를 잘 담당을 해야만 이제 팀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이제 노력 수준, 얼마만큼의 노력 수준을 투입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바이너리합니다.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만약에 워커가 일을 한다면 i번째 워커가 일을 한다면 노력 수준 i는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다면 0의 값을 갖습니다. 쇼킹을 한다면 2의 값은 0이고 워킹을 한다면 2의 값은 1입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생산함수를 조금 더 잘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팀원 모두 워킹을 선택한다면 그럼 E1부터 EN까지 모두 다 1의 값을 갖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워킹을 선택한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카운트를 해보죠. 그러면 n명이 모두 다 워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소개를 할 텐데 뭐 다음 섹션에서도 등장하긴 하니까요. 새로운 변수를 small n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겠습니다. small n은 일을 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숫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로 선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잖아요. 일만큼의, 한 단위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사실 노력의 총합을 계산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0, 1, 그러니까 바이너리한 디시전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0부터 1 사이의 어느 값이라도 노력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팀 전체의 노력 수준을 팀원들의 개개인의 노력 수준의 합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팀의 노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E1부터 그러니까 EN까지를 모두 다 더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팀의 노력 수준은 제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그러면 팀의 노력 수준은 뭐 N이 되겠죠. 뭐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다 1씩 투입했으니까, 뭐 혹은 2분의 1씩 투입한다면 팀의 노력 수준은 2분의 1의 N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노력 수준이 바이너리하다고 했으니까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에요. 뭐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전체 팀원들의 노력 수준의 총합을 계산하는 게 보다 더 일반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노력 수준이 바이너리한 디시전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일을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work을 선택한 사람들의 숫자가 small n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small n은 이제 large n과 같아지겠죠. 팀원들의 숫자, large n은 팀원들의 숫자입니다. 팀원 전체 숫자겠죠. 구성원들의 숫자. 그 다음에 이제 팀의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면, 모두 다 일을 하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팀의 아웃풋은 바로 세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 구성원들의 이제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 생산성이 되겠죠. 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이제 셔킹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팀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셔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숫자를 제가 small n으로 표시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small n은 이제 large n보다 작아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4명 다 일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 명이 셔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3명만 일을 하게 되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n은 3이 돼요. 그래서 n이 3이라는 얘기는 구성원의 숫자보다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일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숫자는 전체 구성원의 숫자보다 작아지겠죠. 그 중에 일부가 뭐 한 사람이라도, 앨리스트 한 사람이라도 셔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팀의 성과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0이겠죠. 누군가 셔킹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셔킹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팀의 아웃풋은 제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혹은 뭐 위키스트 링크 생산함수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면 모두가 다 일정 수준 노력을 투입해야 되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셔킹을 하게 되면 팀의 성과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위키스트 링크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뭐 우린 가장 단순한 형태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팀의 아웃풋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그룹의 숫자보다 적을 때, 일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팀원들의 숫자보다 적다면,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라도 셔킹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팀의 아웃풋은 반드시 제로가 되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때야 비로소 팀의 아웃풋은 세타가 됩니다. 이 값이 되겠죠. 다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스몰 n은 이제 일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팀원들이 워킹을 선택할 경우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나의 결정이 팀의 아웃풋을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워커라고 한번 해보죠. 다 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워커예요. 제가 만약에 일을 하기로 선택을 하면 그러면 팀의 아웃풋은 세타가 되지만 제가 만일 셔킹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저 때문에 팀의 아웃풋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이 결국은 팀의 아웃풋을 결정을 하겠죠. 내가 만일 워킹을 한다면 팀의 아웃풋은 세타가 되고 내가 만일 셔킹을 한다면 팀의 아웃풋은 제로가 됩니다. 뭐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이제 팀원, 팀의 전체의 성과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고요. 세타가 4인 경우입니다. 멤버들의 숫자도 4고요. 이게 4고 숫자가 large n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타의 값이 4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세타가 굳이 4일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만약에 equal sharing 룰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의 노력을 투입했고 그래서 이제 팀의 성과가 세타가 4니까 4만큼 발생을 하면 그걸 이제 4명이서 어떻게 나눠 가질지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만약에 equal sharing 룰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누기 4 해서 Q를 4로 나눠서 1씩 나눠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1씩 한 단위의 노력을 투입한 사람들이 한 단위의 페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타를 4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숫자 small n이 4보다 작다면 당연히 누군가 셔킹을 하고 있는 거니까 팀의 아웃풋은 제로가 되고요.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모두 워킹을 선택한다면 그럼 당연히 팀의 아웃풋은 4가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세타가 4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의 4는 n이고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이 4가 무슨 4인지가 궁금하다면 여기서 스몰 n은 이제 워킹을 선택한 사람들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생산의 변화를 가지고 팀원들 사이에 컴플리멘터리티가 있다 아니면 서브스티튜러빌리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간단히 우리가 컴플리멘터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한계 생산을 다시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팀원 2, 3, 4가 모두 셔킹을 선택을 하고 있다면 팀원 1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될지 팀원 1의 한계 생산은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팀의 아웃풋의 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완관계에서의 보완관계의 정의는 뭐냐면 다른 모든 팀원들이 그렇죠? 보완관계의 정의보다는 일단 한계 생산부터 보시죠. 다른 모든 팀원들의 노력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첫 번째 워커가 일을 할 때 그룹의 아웃풋 마이너스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룹의 아웃풋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은 바로 다른 모든 팀원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complementarity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인데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이 두 번째 워커가 일을 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과 두 번째 워커가 마음을 바꿔서 일을 하지 않을 때의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 이 둘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컴플리멘터리티를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첫 번째 워커와 두 번째 워커 사이에 컴플리멘터리티 혹은
두 워커는 보완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워커가 일을 하지 않다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나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나의 한계 생산이 증가한다면 둘은 보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주어진 생산함수를 가지고 간단하지만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 수준을 투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A는 다른 모든 워커들이 셔킹을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될까? 간단하겠죠. 다른 모든 팀원들의 노력 수준은 제로라고 두고요. 이게 바로 이제 이 F에 이렇게 되겠죠. E1, E1이 1일 때, 그 다음에 E2,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일반적인 생산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F에 0, 2, 3, 4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있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워커가 다 셔킹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게 0, 0, 0, 0, 0, 0일 때 내가 일하기로 선택을 하면 뭐 팀의 아웃풋은 제로겠죠. 다른 팀원들이 다 셔킹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셔킹을 한다면 여전히 팀의 아웃풋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은 그냥 제로가 되겠죠. 누군가가 셔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B는 다른 모든 팀원들이 워킹을 선택하고 있을 때 팀원 1의 한계 생산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과 다 모두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E2는 1, E2라고만 쓰겠습니다. 길어지니까. E2 마찬가지로 이것과 F의 0, E2, E3, E4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팀의 아웃풋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2, 3, 4 팀원들이 모두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팀의 퍼포먼스는 팀의 아웃풋은 4가 되고요.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팀의 아웃풋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계 생산이 이제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극단적인 형태의 보완 관계를 갖는지는 사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C, D의 성질을 통해서 이 생산함수가 극단적인 형태의 보완 관계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임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팀원 3, 4가 모두 이제 셔킹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팀원 1의 문제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워커 1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3과 4는 모두 셔킹을 선택을 했어요. 0, 0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이니까 자기의 노력 수준을 사실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워커가 일을 하지 않다가 일을 하게 될 때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워커가 일을 할 때 이때 나의 한계 생산은 그냥 제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워커, 네 번째 워커가 다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라도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weakest link production function은 누구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럼 팀의 아웃풋은 항상 제로니까요. 이건 반드시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시면 누군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제로 마이너스 제로는 제로니까 풀어서 써보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워커의 한계 생산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워커는 지금 현재 노력 수준이 0으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워커의 노력 수준은 1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 내가 노력을 투입하는 것과 투입하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가 바로 나의 한계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바로 한계 생산이 제로가 되겠죠. 제로니까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텀도 다른 모든 사람들 워커 3와 4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워커 2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아웃풋의 차이는 뭐 당연히 제로겠죠. 그래서 이렇게 팀원 3과 4가 모두 셔킹을 선택하고 있을 때 F1, 2는 우리가 이제 complementarity 혹은 substitutability를 판단하는 두 번째 워커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일을 하게 될 때 나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 경우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로와 같고요. D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번엔 팀원 3과 4가 모두 워킹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팀원 3, 팀원 4는 다 1입니다. E3, E4가 모두 1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워커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의 한계 생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워커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이제 첫 번째 얘와 같겠죠, 그렇죠? 다시 풀어 쓴 거니까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워커는 다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워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내가 만일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일을 하는 것 사이에 팀의 아웃풋의 차이가 있을까?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팀원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반드시 4가 됩니다. 이게 4고 이게 제로니까요. 이건 반드시 4겠죠.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워커가 이번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 빼고 바로 두 번째 라인은 아래 등호의 두 번째 식과 같습니다. 다른 두 사람 3과 4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워커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 사이에 팀의 아웃풋의 차이가 있을까? 없겠죠. 둘 다 0이니까. 두 번째 워커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F1, 2가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바로 이제 극단적 어떤 보완 관계가 나중에 보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좋은 어떤 클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가 사용을 했던 생산함수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팀 구성원의 숫자가 4고 n이 4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모두가 동일합니다. 4로 이러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텐데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구성원보다 적다면 한 사람이라도 셔킹을 한다면 아웃풋은 제로고 모두 다 일을 할 때에야 비로소 아웃풋이 4가 됩니다. 이건 셋하겠죠. 뭐를 가정하냐면 이퀄 쉐어링 룰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지 물론 여기 효용함수도 가정할 수 있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별도의 효용함수는 우리가 뭐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뭐 이 비용함수는 뭐 2분의 2의 i의 제곱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효용함수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한번 해보죠. 이퀄 쉐어링 룰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의 아웃풋을 팀 구성원들이 골고루 나누어 갖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Q가 제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셔킹을 하면 Q는 이제 제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의 웨이지가 제로가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웨이지가 제로가 되면 그럼 당연히 어떠한 노력도 투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셔킹을 해서 나의 인센티브는 그런 거예요. 같이 팀워크를 하는데 누군가가 셔킹을 하게 되면 그러면 팀의 아웃풋은 제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팀원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겠죠. 셔킹을 하지 않는 다른 누구도 워킹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팀의 아웃풋은 제로가 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셔킹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모두 다 셔킹을 선택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언제 워킹을 선택하는가? Q가 제로가 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이라고 내가 예상을 해야지만 나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Q가 0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야지만 내가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할 텐데 나의 보수가 0이 아니니까 나의 페이가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워킹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가 믿을 때에만 나도 워킹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간단한 결론이고요. 이게 바로 극단적인 형태의 complementar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일을 해야 나도 일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극단적 형태의 complementary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은 다른 모든 동료들이 일정한 노력 수준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워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될까? 바로 이거죠. 2, 3, 4가 E2, E3, E4가 다 1의 값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워킹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워커 1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선택은 어떠해야 될까? 무엇일까?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모든 팀원들이 워킹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워커가 자신도 워킹을 선택한다면 지금 이 세 가지가 주어져 있고 이렇다라고 첫 번째 워커가 믿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when worker one expects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워커 1도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팀의 아웃풋은 4가 되겠죠. 그리고 이퀄 쉐어링 룰을 가정을 했으니까 이건 세타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타를 4명이서 나눠 갖게 됩니다. 여기서 밑에 4는 n이고요. 이제 q는 4가 될 텐데 이 q는 이제 세타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워커의 페이는 1이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일하기로 결정한다면 나의 페이는 1이 되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효용함수를 여긴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만일 나의 효용함수가 나의 페이와 그 다음에 이제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이라고 쓴다면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이 1보다 크지만 않으면 그러면 효용은 0보다 크겠죠. 1보다 작으면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이 1보다 작다면 그러면 내가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효용 수준은 0보다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셔킹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죠. 1번, 2번. 첫 번째 워커가 셔킹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셔킹을 선택하게 되면 weakest link production function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Q가 제로니까 첫 번째 워커의 페이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 만약에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이 1보다 작기만 하다면 그렇죠?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 여기에서는 제가 C의 2라고 앞서 표현을 했었는데 효용함수에서요. 1보다 크지만 않다면 혹은 작다면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원들이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워커 1도 자신도 일을 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퀘스천은 적어도 한 사람이 셔킹을 하고 있다면 두 번째 사람이 셔킹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사람이 셔킹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셔킹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셔킹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 셔킹을 하면 그건 너무 그 아비어스 하잖아요. 나도 셔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냥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는 한 사람만 셔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워커가 셔킹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일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만. 이 경우에 워커 1이 일을 한다면, 일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자신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건 두 번째 워커가 셔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아웃풋은 제로고 그리고 자신의 페이는 제로가 됩니다. 팀의 아웃풋이 제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첫 번째 워커가 두 번째 워커와 같이 셔킹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두 번째 워커가 셔킹을 하고 있으니까 팀의 아웃풋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Q는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워커의 페이는 뭐 자기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항상 제로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두 번째 워커가 셔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워커가 워킹을 하는 것이 좋은지 셔킹을 하는 것이 좋은지 페이만 보면 똑같기 때문에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이 이 경우에는 발생하니까 C의 2가 이제 0보다 커지는 것이죠.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워커는 반드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는 뭐 셔킹을 선택합니다.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뭐 실제로 관찰할 필요도 없어요. 예상만 해도 이렇게 되겠죠. 예상한다면 워커 1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